안녕하세요. 하경쌤입니다. 오늘은 숨은 그림 찾기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미술책을 활용해서 미술책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 그림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어떤 기법들이 사용됐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작품을 감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스무 그림 찾기 그 활동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우선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우리 미술책 1권과 2권이 있는데 우리 오늘의 1권만 사용을 해서 우리 미술책 1권 속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준비물은 첫 번째 미술 1 교과서, 이게 붉은 글씨로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펜과 작은 종이 준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스마트폰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이 줌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을 스마트폰으로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스마트 기기 한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은 이렇게 4단계로 우리가 진행될 건데 미술 교과서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문제를 선생님이 여러분께 보여주면 문제를 인식하고 이제 교과서에서 빠르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해당 어떤 단원에서 이 작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떤 단원에서 어떤 작품들이 다양하게 있는지 한번 눈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정답을 찾으면서 이제 정답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미술 교과서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있구나 라고 잡지책 보듯이 미술 작품책을 보듯이 여기 한 번씩 훑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잡지책은 안 보나? 네. 이렇게 여러분이 즐겨보는 책을 보듯이, 책을 안 보겠지만, 네, 책을 적듯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래 이 그림에 사용된 표현 기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어는 감각의 레이더를 작동시켜라. 1단원이죠? 1단원에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봐 주시고 이 그림을 찾으신 분들은 이 기법에 대한 이 기법에 대한 정답을 메모를 잠깐 해주시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감을 바른 종이를 두 겹으로 접거나 다른 종이를 그 위에 겹쳤다가 떼어내어 물감이 찍혀 나오는 효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라는 건데요. 요거 딱 보시면 나치 있죠. 나치 익은데 이 초등학교 때 이 기법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미술 표현 기법은 무엇일지 정답을 맞춰주시고 잠깐 메모해놨다가 우리 정답을 맞춰보는 시간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이 인물은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자화상을 그린 건데, 우리 자화상이라고 하면 자신을 소재로 삼은 그림을 이야기하죠. 자기를 그린 그림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셀카 찍듯이 자화상을 그린 건데요. 작가는 이렇게 자화상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보고 상상하고 그림 속의 다양한 요소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작가는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면서 굉장히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경험한 작가로 유명한데요. 이 작가가 누구일지 한번 살펴보고 이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우리가 눈에 한번 익혀보고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조금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한번 여러분이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정답은 2단원 수많은 나 우리의 그림이 숨겨져 있으니까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하고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그림의 화제에 따른 종류는 무엇일까? 이 그림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자, 보시면은 앞에 프라이, 계란 프라이가 있네요. 계란 프라이가 있고, 두 번째 그 옆에 정무라라는 어떤 17세기의 그림이 딱 이렇게 예쁜 꽃과 화병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렇죠. 17세기의 정무라와 사실주의 정무라 두 가지가 있네요. 왼쪽에 있는 건 굉장히 극사실적, 정말 사실적이다, 현실보다 더 사실적이다 라고 하는 극사실주의 작가의 작품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많이 그렸던 그런 그림의 화풍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답이 있었죠? 그래서 과일, 채소, 꽃, 그릇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대상 그린 그림을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주로 실내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날씨, 계절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요. 작품의 소재 또한 어떤 수량, 위치, 방향, 빛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구도를 학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 그림의 종류는 무엇일지 한번 교과서에서 찾아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3단원에 여기 옆에 페이지 표시되어 있으니까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메모 부탁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미술사조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쇠라의 그랑자드 섬의 일요일의 오후라는 작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서 본 친구들도 있고 한 번도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작품의 작가가 속한 미술사조는 무엇일까? 인 건데요. 보통 이 작가와 같은 그림의 화풍들, 이 작가와 비슷한 그림으로 그리는, 이 기법으로 그리는 사람들을 모아서 땡땡땡 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미술사조의 화가들은 색이 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는 대신 화면에서 직접 색을 혼합했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색점들을 이렇게 찍으면서 섞이지 않게 옆에 색을 찍으면서 멀리 바라보면 색이 섞여 보이는 어떤 병치 혼합이라는 원리를 이용한 그림을 많이 그렸던 작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6단원 색이 말을 하네 라는 그림에서 그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적혀 있으니까 이 작가가 속한 미술사조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주시고 메모 부탁드립니다. 자, 아래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아래 초성 퀴즈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점, 선, 면과 같이 땡땡 미술이라고 하는데요. 대상을 묘사하는데 얽매이지 않아요.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는데 얽매이지 않고 점, 선, 면 등 조형 요소에 되게 집중하는 미술 를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차가운 땡땡은 여기 왼쪽 편에 보이는 몬드리안 작품같이 대상의 형태와 조형적인 어떤 질서를 파악하고자 해서 의도적으로 점, 선, 면, 색 등 어떤 기하학적인 요소들, 점선면뿐만 아니라 원뿔, 원기둥 같은 것을 기하학적인 요소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기하학적인 요소로 면을 분할하여 작품을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땡땡 미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9단원에 참고해 주시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앞에 보이시는 이 작품 있죠. 이 작품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 작품은 우리 보통 그 동양화, 한국의 전통 미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도 산수화가 바로 이런 작품들, 산수화 중에서도 진경산수화인데요. 자, 이 진경산수화의 이 작품, 정선의 작품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이 작품은 여름날 비 온 후에 실제 인화산 경치를 그린 그림입니다. 직접 보고 자신의 어떤 심상과 생각, 다양한 자신 정신성,
이라고도 하죠. 어떤 자기의 마음인 거죠. 자기 심상과 마음 등 이런 자기 생각들을 담아서 작품을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 진경산수화는 오랜 친구가 병을 빨리 이기고 하루 빨리 쾌차해서 인왕산처럼 굳건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마음을 담았습니다. 실제 인왕산, 서울에 있는 인왕산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이러한 진경산수화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기 아래 보이시면 이렇게 해석, 이 작품의 제목이 그대로 담긴 해석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작품을 찾아보시고 12단원에 있죠? 12단원에서 이 작품을 찾아보시고 이 작품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 제목대로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메모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문제를 확인한 친구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